자, 2025년 미국 국가안보 전략이 나왔습니다. 근데요, 이거 그냥 정책 보고서 하나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말이죠, 미국의 외교 정책 전체를 그야말로 뿌리부터 바꾸는 거대한 구조조정 계획서라고 봐야 해요. 이 질문 정말 핵심을 찌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던 이북이 갑자기 나 이제 그만할래 하고 배지를 내려놓는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게 바로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번 전략은요, 아주 뼈아픈 자기 반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과거 우리 엘리트들이 완전히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계화다, 자유무역이다, 이런 거에 올인했다가 미국 중산층만 다 무너뜨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외교 정책만 바꾸는 게 아니라 과거의 실패를 바로잡고 미국 내부부터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약속인 셈입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길을 잃은 전략. 아니 도대체 왜 미국이 이렇게까지 모든 걸 다 뜯어고치기로 마음먹었을까요? 미국이 내놓은 진단은 이겁니다. 바로 과잉 개입.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온갖 문제에다 끼어들면서 너무 많은 짐을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미국 자신은 약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필수적이고 오히려 환영할 만한 수정을 할 때가 왔다. 다시 말해 그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뭘 믿고 나아갈 거냐? 미국의 새로운 행동 철학은 과연 뭘까요? 바로 미국 우선주의 실행 계획입니다. 그 핵심 철학을 유연한 현실주의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요, 더 이상 민주주의 확산시킨다 이런 이상적인 소리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로지 딱 하나, 이게 미국한테 이득이 되나? 이 질문 하나로 모든 걸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가 어떤 체제든 그건 그 나라 사정이고 우리는 철저하게 비즈니스로 가겠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 철학을 어떻게 실행하느냐? 두 가지 아주 강력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힘을 통한 평화. 이건 누구도 감히 덤빌 생각조차 못하게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춰서 아예 분쟁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바로 부담 공유입니다. 동맹들한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들 안보는 당신들이 알아서 책임지세요. 돈 안 내면 우리 보호도 없습니다. 딱 잘라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극적인 변화입니다. 국가 안보의 최우선 순위가요, 세계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국내 문제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과거에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은 뭐였죠? 그렇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과의 경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자리를 대규모 이민과 국경 안보가 차지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예요. 바깥의 적보다 우리 집 문단속이 더 급하다는 거니까요. 국가 안보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그럼 국내를 어떻게 튼튼하게 만들 거냐? 4가지 핵심 계획이 있습니다. 첫째, 해외로 나갔던 공장들 다시 미국으로 싹 불러들이는 리슈어링으로 경제부터 살리고요. 둘째, 석유, 가스, 원자력까지 다 동원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에너지 강국이 되겠다는 겁니다. 셋째, 미사일이 날아와도 끄떡없도록 본토 방어망, 이른바 골든돔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국력을 흩어지게 만든다고 보는 다양성 정책이나 기후변화 정책 같은 것들은 이제 그만하겠다는 겁니다. 자, 4번째 파트입니다. 세계 지도를 다시 그린다. 이 새로운 전략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역별로 한번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새로운 최우선 지역이 아시아도 유럽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북미와 남미를 아우르는 서방구, 그러니까 미국의 바로 앞마당입니다. 이 앞마당을 관리하는 전략 아주 구체적입니다. 우선 옛날에 먼로 독트린을 강화해서 중국 같은 외부 세력은 이 동네에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고요. 마약 카르텔은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완전히 소탕해버리고 저 멀리 아시아에 있는 공장들은 멕시코 같은 가까운 곳으로 옮겨와서 공급망을 완전히 장악하겠다. 이른바 니어쇼링의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중국을 보는 시각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슨 이념 대결, 체제 경쟁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경제적으로 불공정한 이득을 챙겨가는 불공정 무역 상대로 딱 규정해버립니다. 바로 잡아야 할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에서의 군사 전력은 역외 균형이라는 걸로 바뀝니다. 이게 뭐냐면 미군이 직접 최전선에 나가서 피 흘리는 대신에요. 일본이나 대만 같은 동맹국들이 1차 방어선이 되어서 스스로를 지키게 하는 겁니다. 미국은 저 뒤에서 강력한 미사일 같은 걸로 지원만 해주고요. 한마디로 니들 전쟁은 니들이 먼저 싸워라 이런 메시지인 셈이죠. 유럽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봐야죠. 한 시대가 끝나고 미국이 훨씬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그런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구에는 아주 구체적인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헤이그 공약이라는 건데요. 나토 회원국들한테 GDP의 무려 5%를 국방비로 쓰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액수거든요. 중동과 아프리카 전략은 딱 두 단어로 요약됩니다. 철수, 그리고 거래. 이제 지긋지긋한 영원한 전쟁 같은 건 끝내고 그 지역 파트너들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는 거죠. 아프리카는 더 이상 원조 대상이 아니라 희귀 광물 같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처, 딱 그 정도로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한마디로 미국이 동맹이라는 단어를 보는 시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예전처럼 민주주의니 인권이니 하는 가치를 공유하니까 우린 친구다 이런 식의 동맹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모든 관계를 비용과 책임 분담이라는 저울 위에 올려놓고 철저하게 계산하는 아주 냉정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 복잡한 전력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마치 너무 사업을 벌여서 적자만 쌓인 회사를 살리기 위해 새로운 CEO 같은 거예요. 돈 안 되는 해외 지사들 다 정리하고 핵심 부품 공장은 본사 옆으로 옮기고 모든 협력업체한테 이제부터 비용 공정하게 분담합시다 라고 선언하는 아주 강력한 구도조정 계획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서명. 이 모든 변화가 그냥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만든 보고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강력한 의지, 즉 미국 우선주의라는 철학에서 시작됐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건 그냥 계획이 아니라 명확한 리더십이 밀어붙이는 청사진이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상과 가치를 나누던 동맹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철저한 계산과 거래가 된 세상. 그런 세상에서 과연 평화의 진짜 가격은 얼마일까요?